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기와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센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자, 우리 30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이제 다 왔어요. 처음에 저희들 만나가지고 수학원 열심히 하자라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점점점 이제 저기 목적지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지금처럼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문제가 조금 깊이가 있는 문제일수록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2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수학적 기납법 빈칸 추론인데,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있는 거야. 자, 수학적 기납법의 단점은 이미 알려진 명제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정의역 자체가 즉 자연수에 대한 명제만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 있다는 거야. 그럼 수학적 기납법은 항상 앞뒤나 정확하게 모든 것을 고민하지 말고 앞뒤에 있는 문맥을 최대한 힌트로서 인지하면서 최대한 머리 좋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얕게 풀어보는 겁니다. 그죠? 얕게 풀어보면 돼. 자, 이럴 때 이미 성립한 거를 끝났어요. 그죠? 이런 명제가 있는데 이미 알려졌는데 한번 증명해봐 이 뜻이거든. n이꼴 m일 때 별표가 성립한다 가정한다 라고 하면 선생님 여기 가만히 한번 볼게. 자, 시그마 이렇게 하고 자 k는 1부터 n이 m일 때니까 여기 n 대신에 m을 선생님 대입할게요. 자, m 이렇게 넣고 자 마이너스 1에다가 k 플러스 1제곱 곱하기 k제곱. 자, 얘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마이너스 1에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그쵸? 그리고 곱하기에다가 2분의 m에다가 m 플러스 1이다. 자, 이 뜻이 뭘까? k가 자 지금 n이 m일 때 성립한다 가정했다는 뜻은 이 꼴이 나오면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죠? n이 m일 때 성립한다 가정해서 n이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m 플러스 1부터 출발했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러한 일반항에 첫째 항부터 m 플러스 한 번째 항까지 합을 첫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을 떼고요. 그리고 더하기 뭐 하면 돼? 여기다가 k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했는 걸 따로 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실 얘를 선생님이 ak라고 본다면 요 뜻은 시그마 이렇게 있고 k는 1부터 해서 m 플러스 1까지의 ak다. 이런 뜻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m까지 요 때까지 뚝 따로 끊어놓고 그리고 플러스 뭐 하면 돼? 요 뒤쪽에다가 m 플러스 1을 대입했는 식을 따로 빼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걸 그대로 쓴 거란 말이야. 그럼 가에 들어갈 건 여기 AK 자리에 K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했는 게 딱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입하면 될 것 같아. 자, 가에 들어갈 거 뭘까요? 자, 여기다 쓰면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까? M 플러스 1을? 자,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K 대신에 M 플러스 1을 넣었어. 그럼 M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M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렇게 들어갈 거야. 가에 들어갈게. 그래서 얘가 가가 됩니다. 자, 됐죠? 자, 나에 들어갈 건 뭐지? 나에 들어갈 건 요 식에다가 자, 이 m일 때 성립한다 가정했다. 그지? 자, m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이렇게 고치세요. 얘가 바로 뭐가 될까요? 얘가 바로 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들어갈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 거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결론을 다 냈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될 건 이게 끝이라고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자, 얘가 지금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얘가 가였는데 여기 들어갈 얘가 FM이라고 했고요. 나에 들어갈 건 얘가 지금 GM이라고 했다고. GM이다. 자,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F의 5값 구하세요라고 하면 자, 대입을 그대로 합니다. 자,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그리고 얼마? 여기 5 대입하면 36이죠. 자, G에다가 2를 대입한다라고 하면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2를 대입하면 또 마이너스 2 대입했어요. 그럼 3 되는 거 보이죠? 자, 이거 나누기 이거를 하세요. 이런 뜻인 거야. 그럼 계산은 12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정답은 12에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23번은 어떤 문제일까? 우리 1학년 때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웠어. 순열이라는 거 조합. 자, 순열과 조합을 배웠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배웠어요.
자, 여기 자, n명 중에서 만약에 r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자, 요 뜻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다는 뜻은 선생님이 대표를 몇 명을 뽑냐면 r명을 뽑는 거야. 자, r개를 뽑는 거지. 자, r개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개를 또는 r명을 뽑는다라 가정하면 이 중에 총 대표가 있는 거야. 총 대표. 대표 중에 대표. 자, r명이랄까? 사람이니까. 자, 대표 중에 대표.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자, 지금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차라리 자, 선생님 명석이 자, 명석을 좀 늦게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여기에 r명을 내가 뽑는데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반드시 명석이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n명 중에서 r명을 뽑을 때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 명석이 너는 안 돼. 너는 뽑힐 수 없어.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경우는 얼마가 될까? 자, 명석이를 반드시 포함한다. 미리 뽑았다 가정한다. 그럼 n명 중에서 한 명 뽑았다고. 얘는 뽑았다 가정. 그럼 남아있는 n-1명 중에서 r명을 뽑아야 되는데 미리 뽑았기 때문에 r-1명을 뽑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명석이는 절대로 뽑힐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명석이는 빼버리고 남아있는 n-1명 중에서 똑같이 r명을 뽑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게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문과 계열 학생들은 이게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 들어가는 거, 그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봤을 때는 포함과 제외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해야 돼. 아, 그렇구나. 누군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누군가를 반드시 제외하는 경우, 요거에 따라서 NCR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런 뜻이거든. 저는 왜 그 설명을 했냐면 여기 보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얘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뜻은 뭐냐면 서로 다른 n+1명 중에서 k명을 뽑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하고 똑같다? 자, 명석이를 반드시 제외한다. 그러면 n명 중에서 k명을 뽑는 경우 그리고 명석이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미리 뽑았다 가정해. n명 중에서 k명을 뽑아야 하지만 명석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k-1명을 뽑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인 거야. 아시겠지? 자, 그래서 쌤 설명을 했던 거고.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 하나만 딱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면 되거든. 얘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쌤 여기다 써볼게요. 자, 시그마 이렇게 있고, 자, K는 1부터 해서 N까지. 그리고 K분의 조금 복잡하긴 하다, 그지? 마이너스 1에다가 K-1 곱하기 NCK.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식은 시그마의 K는 1부터 해서 N까지에다가 K분의 1. 이미 알려진 명제인가 봐. 근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 N+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싶어라고 하면 사실 앞에서 자, 여기에 지금 N 대신에 N+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122번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죠?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AK를 더한다는 뜻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해주고 이걸 AK라 가정했을 때 N+1번째 항을 뒤로 빼겠다고 그 논리를 그대로 쓴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시겠지? 자,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요 전체 얘를 선생님 AK라 보는 거야. 딱. 그럼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그럼 요식 자체는 뭐가 되냐면 요식 자체는 A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만 더했다고? 그럼 N+1번째 항은 뒤로 뺄 거야. 가에 들어간 식이 나오겠죠. 요 식에다가 N+1을 대입한 거 K 대신에. 그럼 얼마 되겠어? 자, N+1 들어가고요. 여기다 N+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의 M제곱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K 대신에 N+1을 대입해야 돼. 그럼 N+1C, N+1. 앞에 거 뒤에 게 똑같아? 1이죠. 그죠? 자, 결국은 얘만 들어가네. 따라서 이쪽엔 마이너스 1에다가 선생님 M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가가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자, 얘가 간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이 포함과 제외의 논리에 의해서 요렇게 바뀌었다. 요게 이제 첫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의 차이점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한번 잘 볼게. 내가 요식을 썼다고요. 그러면 그 유명한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럼 그대로 선생님이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될 거야. 자, K분의 그대로 쓰고요. 자, 마이너스 1에다가 K-1제곱 곱하기 MCK. 자, 이렇게 들어가고. 선생님이 예분의 예 한 거고. 그 예분의 예를 할 거라고 곱하기 해서. 그러면 그대로 자, 더하기 넣고요. 자, 이쪽에 K분의 쓰고 마이너스 1에다가 K-1제곱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M에다가 C에다가 K-1을 썼다고. 자, 지금 그대로 이 분배 법칙을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일 때 분배가 성립하니까 여기다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M까지를 그대로 넣고 이쪽에도 똑같이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M까지를 그대로 집어넣었다고요. 근데 보여?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다만 N 대신에 자 M이 들어갔다는 것뿐이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그대로 M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쪽에도 자 M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쪽에도 N 대신에 M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바로 왼쪽에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걸 선생님이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시그마 이렇게 그대로 쓰고 자, K는 1부터 해서 M까지가 들어가. 그리고 K분의 1 이렇게 해서 요식을 썼던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만히 보시면 이런 거 있지 않나? 가에 홀로 외로이 있었던 놈 있죠. 그죠? 여기 플러스 이렇게 해서 가에 홀로 자, M 플러스 1 얘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1에다가 M 이렇게 홀로 남아있던 애를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다. 그지? 요 전체 식에다가 요 전체 식을 그냥 일반항 선생님 AK라고 두면 K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했는 거 혹시 얘가 자 얘랑 똑같나요? K 대신에 M 플러스 1 대입했는 거 M 플러스 1 대입하면 있고 그리고 K 대신에 M 플러스 1 대입하면 1이니까 어차피 생략돼 있잖아요. 그지? 여기 K 대신에 M 플러스 1 집으면 오 된다. 따라서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얘는 자 지금 M 플러스 한 번째 항하고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선생님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자 K는 1부터 해서 M 플러스 한 번째 항까지 요수열. 그러면 그대로 쓰면 K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K 마이너스 1 곱하기 MC K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요 과정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화면 잘 보세요. 자, 얘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식 있잖아요. 요식. 쌤 나를 뽑아 볼게요. 그럼 얘를 조합의 성질로 쓴 거야. 그럼 그대로 쌤 쓰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M까지의 K분의 1. 자,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요식입니다. 요 행하고 비교 한번 해봐. 그리고 플러스하고 여기에 시그마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넣었는데 우리 조합의 공식으로 쌤이 바꾸려고 그래.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여기에 지금 잘 보시면 마이너스 1. 자, 선생님 이렇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얘하고 얘만 그대로 먼저 써볼게. 자, K 그리고 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K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자, 곱하기 자, 혹시 우리 NCR 있잖아. 자, 얘는 R 팩토리알 n-r 팩토리알 그리고 n 팩토리알 자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걸 그대로 쓴다고. 그럼 여기 그대로 쓰면 선생님 이렇게 쭉 가서 자 선생님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야 되니까 n-k 그리고 빼기 플러스 1 자 얘의 팩토리알 그리고 여기에 k-1 팩토리알 그리고 n 팩토리알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원래는 지금 이 시그마 뒤쪽에 이런 통제를 받았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분필로 밑줄 치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교재에 있는 요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나에 들어갈 거 보이시죠? 자, 나에 들어갈 거는 M팩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얘는 M팩이라고. M 팩토리알. 근데 조종이 조금 돼 있다고요. M 팩토리알이 M 플러스 1 팩토리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분홍색으로 밑줄 치는 이 부분만 한번 변형을 해보면 자 이렇게 쭉 곱한 상태에서 있는 걸 잘 봐. 책가 잘 봐.
자, 마이너스 1에다가 k 마이너스 1제곱 얘가 그대로 있었고요. 이쪽에 가만히 봤을 때 m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하고 세트. 원래는 m 팩토리얼이었지만 m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m 플러스 1이 있어야지 약분시켜주면 얘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요 k는 저쪽에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과 붙여주게 되면 1부터 k까지 연속해서 곱한다의 개념이니까 자연스럽게 k 팩토리얼로 될 거라고. 그리고 원래 남아있는 m-k 그리고 플러스 1. 얘 팩토리얼이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다에 들어갈 건 얘가 되는 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다에 들어갈 거는 m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요게 다예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러면 다 구했다고. 가에 들어갈 거, 나에 들어갈 거, 다에 들어갈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맨 끝에 요구하는 게 FM, GM, HM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바로 FM이 될 거고, 그쵸? 자, M 팩토리얼 얘가 바로 GM이 될 거고, 그리고 얘가 바로 M 플러스 1이 HM이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G3 구하세요라고 하면 3 대입하면 6, 그리고 플러스 H3 구하세요 하면 4 이렇게 되고, 자, 분모에 F4 구하세요 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5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계산하면은 50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요게 113번입니다. 그쵸?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어요. 자, 천천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자, 포함과 제외 같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얘도 똑같다고요. 우리 평균의 공식 있지? 자, 평균의 공식. 평균을 구하려면 별량의 총합을, 자, 별량의 총합이죠. 시그마.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자,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기계적인 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은 잘 구한다고. 자, 국영수 평균 하면 국영수 총합에 과목수 3개로 나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별량의 총합을 구하려면, 자, 별량의 총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얘는 평균에다가 별량의 개수를 곱해주면 바로 별량의 총합이 나오는 거야. 그치? 국영수 총점수의 총합은 국영수 평균에다가 과목수 3개를 곱하면 당연히 되겠죠. 그죠? 이런 어떤 사고적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를 보면 PQ가 이렇게 던져져 있을 때 P가 Q보다 작고 PQ는 N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다고. 그럼 잘 생각해봐. AN의 모든 자연수 PQ에 대해서 자, 밑줄 Q의 값의 평균을 뭐라고 한다? AN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뭐죠? 어떤 AN 집합이 있을 텐데 그 집합은 순서쌍들의 집합이야. 그런데 순서쌍 중에서 Y 값들의 Y 좌표들의 평균을 A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걔가 특이하게 3분의 2N 플러스 1에,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Y 값, 자, Q의 평균, 자, 선생님 여기 적고 화면을 넘길게요. 자, Q의 평균, PQ라는 순서쌍이 이렇게 있을 텐데 Y 값의 평균, 걔를 바로 이 문제 안에서는 AN으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AN은 아주 특별한 공식이 있나 봐. 얘가 3분의 2N 플러스 2입니다. 요런 게 있다고요. 자, 새롭게 정의된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반드시 예시가 들어가 있겠죠. N 대신에 3인 거야. 그치? 여기다 3 넣겠죠. 그러면 X좌표는 Y좌표보다 작고 그리고 PQ는 반드시 3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1, 2, 1, 3, 2, 3이야. 마치 뭐냐면 서로 다른 1, 2, 3, 3개 중에서 1, 2, 3, 3개 중에서 XY 좌표 2개를 뽑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1, 2를 뽑았다면 무조건 Y 좌표가 커야 되니까 1,2가 되고 1, 3을 뽑았다고 치면 1,3이 되고
그리고 2, 3을 뽑았다고 치면 무조건 2,3 되겠죠. 3개니까 3C2다, 그지? 좀 특이하게. 그래서 원소 개수가 3개. 그럼 A3은 Y좌표의 평균이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3 나누기 3 해서 3분의 8인 거야, 그지? 그러면 N 대신에 선생님이 3을 대입하니까 3분의 8 정확히 성립하네.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됐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거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N 이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 따라서 if 가정이 된 겁니다. N 이꼴 K일 때 AK는 얼마라고요? 3분의 2K 플러스 2다. 이렇게 가정이 된 거잖아. 이 가정을 가지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세요 라고 하면 조금 전에 있는 N 이꼴 K일 때의 순서상에다가 추가되는 게 뭘까요? K 플러스 1이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Y좌표는 무조건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되고 X좌표는 무조건 Y좌표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K개의 원소가 생기는 거야. 요 개수 몇 개죠? 얘가 순서상 추가되는 게 K개인 거야. 그치? K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집합 AK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요? 선생님 아까 그 얘기 했었지. AK라는 건 여기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1부터 해서 2부터 해서 3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K까지가 있었다고. 서로 다른 K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KC2가 되는 거야. 얘가 가. 그쵸? 자, 그리고 나에 들어갈 걸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자, 1부터 K 플러스 1개까지.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Y 값의 평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K일 때, 자, K까지 있을 때 Y 값의 평균에다가 추가적으로 고민하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선생님 여기 분홍색으로 밑줄 치는 이 부분은 K까지 있었을 때 Y 값의 총합일 거야. 왜 그렇죠? 여기 잘 보시면 평균은 별량의 개수하고 별량의 총합이야.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평균은 K일 때까지, N 이꼴 K였을 때까지의 총합에서 추가되는 총합을 더해주고 그리고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들어가는 건, 자, 밑에 다시 한번 써볼게. 자,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일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Y 값의 평균은, 자, 추가적으로 하는 거야. K까지 있었을 때의 Y 값의 총합에다가 추가되는 총합을 더해서 K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개수로 나눠주면,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K 플러스 1일 때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K까지 고려했을 때 그러면 N 이꼴 K일 때 평균이 얘였고 그리고 그때의 개수가 얘였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그대로 쓰면 되지. 자, KC2 곱하기 3분의 2K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얘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대로 추가해야 되는 거. 자, 이때의 총합이다, 그지? 여기에 해당되는 얘의 Y 값의 총합은 Y가 전부 다 K 플러스 1이죠. 그게 K에 있다. 그러면 나에 들어갈 거 들어옵니다, 그죠? K 곱하기 K 플러스 1. 얘가 바로 나가 될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얘가 나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가에 들어갈 게 FK, 나에 들어갈 게 GK.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F의 10에다가 플러스 G의 9. 자, 요거 구하세요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쌤 하면 될 것 같아. 얘가 바로 누구였지? 얘가 바로 FK. 자, 나에 들어갈 얘가 뭐였죠? 얘가 GK. 자, 그럼 그대로 쓰면 K 10일 때야, 그지? 결국 10C2 그리고 더하기 G9니까 9 곱하기 10이죠. 10C2는 45죠. 그러면 45 더하기 90, 135입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답은 135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자, 선생님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 평균은 이렇게 돼. 평균은 이렇게 돼. 그러면 별량의 총합은 결국 평균에다가 별량의 개수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의 평균은 k까지의 별량의 총합에서 추가됐을 때 별량의 총합 그거 나누기 사실은 여기에 k 플러스 1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 만큼의 원소의 개수. 그쵸? 자, 그렇게 적용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교재에 있던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뒷 단원에 보시면 18개의 고난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고난도 문제. 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 안에 고난도 문제들이 대부분이지만 난이도가 고난도가 아닌 문제들이 한 3개 정도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V표를 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최근에 이제 2년 전부터 이렇게 3개의 경우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관계식이 원래 보통 학생들이 기껏 해봤자 2층짜리였거든요. 근데 3층짜리가 나오게 된다고. 그럼 이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답지에 있는 것처럼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면 놓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그래프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3개짜리가 있다라는 뜻. 자, 이때는 요런 거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 항은 어떤 함수식을 결정해서 전에 있는 항을 넣었을 때 함수값으로 처리하자. 자,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있잖아.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하면 a의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배의 an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y는 이렇게 두고 마이너스 2 x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바라볼 수 있겠어? 그리고 얘를 fx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뜻은 뭐가 될 것 같아? 자, x 자리에 an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an 플러스 1이다. 자, 요 구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봐. 그래서 직전항을 넣었을 때 직전항을 어떤 관계식 구조를 하나의 함수식으로 보고 직전항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을 그 다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논리. 그것만 딱 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해볼게. 함수로 푼다는 뜻은 그래프로 푼다는 뜻이죠. 자, 그래프로 푼다는 뜻이야.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 쭉 XY축을 생 그려볼게. 한 칸은 2분의 한 칸으로 볼게. 이렇게. 자, 2분의 1이고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분의 1이고 y는 자, y는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요게 1이고요. 요게 1. 자, 요게 마이너스 1 이런 구조가 되면 자, 보시면 왼쪽까지 같이 보셔야 돼. 자, 이게 어떻게 돼? x로 바라보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 근데 절묘하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사실은 0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고. 마이너스 1,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0. 이렇게 구조가 나와. 그치?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면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2인 2x 그래프. 그럼 2x 그래프니까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요 점 지나겠죠?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날 거야. 그리고 2분의 1하고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요. 그죠?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절묘하게 0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쌤이 딱 그려보니까 사실은 대칭성 되는 거 보여? 자, 원점에 관해서 대칭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왼쪽에 있는 이 관계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5번째 항 더하기 6번째 항이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이 구조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해석인 거야. 만약에 a의 n 플러스 1 얘가 2분의 1 an 그리고 플러스 1로 이렇게 볼게.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함수로 해석한다고.
y는 2분의 1x에다가 플러스 1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런 구조겠죠. 자, 얘가 y는 얼마 돼? 2분의 1x에다가 플러스 1이 될 거라고. 첫째 항을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넣잖아. 그러면 첫째 항 넣었을 때 함수값, 얘가 바로 누가 된다고요? 둘째 항 구조가 된다. 이런 말이야. x축에서 전항을 읽고 y축에서 그 다음 항을 뽑는다고. 그런데 y는 x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x라고 치면 선생님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둘째 항을 여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은 y는 x를 이용하면 얘가 바로 둘째 항 되겠죠. 그죠? 둘째 항 찾았어. 둘째 항 넣었을 때 함수값 사실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셋째 항 되겠죠. 그럼 다시 y 꼴 x를 이용해서 x좌표를 읽어. 요게 셋째 항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첫째 항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즉 y는 x하고 y는 2분의 1x 플러스 1과의 교점의 오른쪽에 있었다면 an의 극한값은 점점점 두 직선의 교점으로 갈 거다. 교점의 x좌표로 갈 거다.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고요. 요건 이제 미적분 계열의 학생들이 수열의 극한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자,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본다고요. 이 그래프를, 자, 이 관계식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an이 만약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았다면 a의 n 플러스 1항 또한 무조건 어떻게 될까? 직전항이 자 0부터 1까지 요 사이에 있었다면 넣었을 때 함수값이 그 다음 항이 되니까 무조건 0하고 1 사이에 따라오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0보다 크고 자 여기에 1이었다면 0이 될 수도 있겠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즉 보편적으로 그냥 크게 어떤 전항이 0하고 1 사이면 무조건 양수화돼서 나오고 그리고 an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으면 그 다음 항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얘도 0보다 자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자 얼마 나오죠? 0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0까지도 가능하겠네. 자, 음수를 넣으면 그 다음 항이 무조건 음수틱하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자, 5하고 6, A5 더하기 A6을 더했을 때 0이 된다. 그럼 이웃하는 한 길이잖아. 그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이 만약에 다섯 번째 항이 만약에 얘가 양수틱하다면 크게 보시면 돼. 그럼 얘가 반드시 양수가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음수가 되면 반드시 얘도 음수화 될 거야. 물론 0은 쌤 뺀 거야.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둘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뜻은 둘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뜻은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밑줄을 여기다 샥 끄시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섯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연속한 다섯 개를 더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뜻은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 자체를 이제 해석을 내가 해보겠다는 뜻이야. 다섯 개니까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자, 다섯 번째 항이 일단은 0인 거야. 그럼 네 번째 항을 내가 생각할 수 있거든. 자, 네 번째 항 보세요. 다섯 번째 항이 0이라는 뜻은 결국은 그 다음 항의 y 값이 0이라는 뜻이니까 y는 제로 이렇게 갖고 왔을 때 그 직전항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얘들이 되는 거야. 그지? 얘들이 된다고. 그래서 네 번째 항은 사실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0이거나 1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구조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구조가 된다 생각해봐. 그러면 세 번째 항을 선생님이 살펴봤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항은 사실은 뭐 될 것 같아? 자, 그 전항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그 전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수를 선택하게 되면 다섯 개의 합이 계속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절대로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양수란 조건에 위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뺀다고요. 아, 0일밖에 없겠네. 0일 구조로 가겠다.
그래서 얘가 0 또는 1의 구조가 됩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세 번째 항을 봤을 때는 그래서 선생님은 Y축의 왼쪽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0이 된다 하면 세 번째 유추할 수 있겠죠. 똑같은 구조야. 자, 0이 된다라고 하면 그 직전항은 0하고 1이 되는 거니까 사실 얘에 의해서 0하고 1이 된다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얘가 된다? 네 번째 항이 1이 된다? 그러면 네 번째 항이 1이 되면 세 번째 항은 얼마가 돼야 될까? 그럼 y는 1을 쭉 연결했을 때 교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이 2분의 1이 되어야지 2분의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그 다음 네 번째 항이 1이 될 수 있네. 그래서 2분의 1을 가지고 올 수 있네. 얘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야. 자, 두 번째 항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항은 자 0이 되는 구조 똑같죠? y좌표가 0이 되는 구조. 그럼 얼마 정이요? 0하고 1이지. 그래서 두 번째 항 될 수 있는 게 똑같이 0하고 1인 거야. 2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2분의 1을 끄겠지. 자, 2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x좌표를 살펴보겠다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얼마? 4분의 1이겠죠. 4분의 1이야. 기울기가 지금 요게 2이기 때문에 그래. 자, 요게 4분의 1. 대칭성에서 얘는 4분의 3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얘에 의해서 4분의 1을 하고 그리고 4분의 3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해되겠어? 자, 0이 되도록 하는 함수값 그러면 0하고 1이었고 그리고 1이 되는 함수값도 있죠. 자, 마지막 1이 되는 함수값. 얘는 얼마일까? 자, 1이 되는 함수값은 똑같이 2분의 1이었어.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가요. 다 했네. 첫째 항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0이 되게끔 하는 거. 자, 0하고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에 의해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똑같이 2분의 1이 되게 하는 거 하면 2분의 1이 되게 하는 거 하면 4분의 1하고 4분의 3이었어. 그래서 4분의 1하고 4분의 3을 선생님이 이렇게 적고 4분의 1이 되는 거라고 하면 4분의 1 되는 건 더 작아진다. 그지? 그럼 얘는 8분의 1이 될 거고 대칭성에 의해서 얘는 8분의 7이 될 거야. 아, 그래서 8분의 1하고 그리고 8분의 7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나올 거야. 4분의 3 되는 거 하면 자, 4분의 3은 이쯤 되겠죠? 4분의 3. 자, 그럼 얘는 얼마 되겠어? 얘가 만약에 4분의 3이다. 이렇게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자, 4분의 1. 자, 여기에 지금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되겠죠? 8분의 3하고 이쪽이 얼마 될까? 8분의 5 되겠지. 8분의 3, 8분의 5. 자, 그래서 여기 8분의 3하고 8분의 5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쵸? 자, 8분의 5가 돼. 자, 그리고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얘가 얼마?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얘가 4분의 1하고 셈이 그대로 던졌고요. 자, 그리고 똑같이 마지막으로 1이 되는 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간다고. 딱 절반에.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선생님이 첫째 항부터 어차피 다섯 번째 항까지 양수가 돼야 돼. 그쵸? 다섯 번째 항까지 양수항이 되는데 요런 구조들로 쭉 흘러가면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한단 말이야. 그럼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얘들이 쭉 나왔죠? 쭉 나왔다고. 근데 더하기 합이 선생님이 조금 어떻게 되겠어? 여기 어차피 첫째 항 값에 합을 묻고 있거든. 얘들 다 더하는 거야. 근데 8분의 1로 통일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A1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쌤 보니까 0, 8분의 1. 자, 4분의 1은 8분의 2로 고칠 수 있지? 그리고 8분의 3은 그대로 유지. 2분의 1은 8분의 4죠. 자, 이렇게. 그리고 8분의 5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 자, 8분의 6도 자, 4분의 3이니까 8분의 6 맞죠? 자, 그리고 8분의 7 그대로 쓰고 1은 8분의 8이지. 자, 모든 거를 만족하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첫째 항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얘들을 다 더하는 거야, 쌤이. 자, 이걸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합 공식을 그대로 쓸까요? 2분의 항수 9개, 첫째 항 0, 그리고 마랑 8분의 8, 1.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2분의 9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봤을 때 자, 이런 거야.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다음 항을 우리가 직전항을 넣었을 때 함수값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결국 다섯 번째 항이 0이다. 그럼 얘 가지고 네 번째 항을 추론할 수 있다 했죠? 그럼 어떻게 추론할 수 있다? y는 0, 즉 x축하고 만나는 점들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그 점의 x좌표가 그 전항이 된다라는 논리로 차근차근 하나씩 갔겠죠. 그리고 얘를 배제시켰던 이유는 얘에 의해서 파생되는 그 전항들은 전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 더했을 때 양수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배제시킨 겁니다. 자, 천천히 선생님 설명을 듣고 한번 수업 후에도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해서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열화 시켜놨어요. 그죠? 이건 뭐야? 첫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만 더하세요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n 대신에 1을 넣으면 sin x하고 3의 교점, sin x의 최대값은 1이니까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n이 1일 때 교점은 없다. 0 되겠죠. 마찬가지로 n이 2가 된다라고 하면 sin x하고 2분의 3의 실근의 개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2도 0이 되는 거야. 근데 n이 3 됐을 때부터 나올 수 있겠네. 그지? 관찰하는 겁니다. 1번. 자, n이 만약에 3이 된다라면 정의역은 x는 어디까지? 0부터 3파이까지가 오는 거야. 그쵸? 3이니까. 그럼 계산을 쭉 이렇게 해보면 사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3파이까지. 자, 한 주기가 2파이. 그리고 여기 쭉 오죠. 자, 얘가 지금 2파이, 얘가 파이, 얘가 3파이라고. 그리고 최대값은 1이잖아. 그때 n 대신에 3을 넣었으니까 y는 1하고의 교점 살펴볼 수 있지. 제가 y는 1이니까. 그럼 3파이까지 안에서 실근의 개수는 하나, 두 개입니다. 그죠? 따라서 n이 얼마일 때? 3일 때 a3. 얘는 2가 되겠다. 이렇게 7개까지를 하나씩 살펴보겠다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인 거야. 두 번째, n 대신에 4 넣을 거 아니에요. 아예 선생님이 조금 크게 그려볼게. 쭉 이렇게 해서 자, 사인 그래프, 자 2파이, 그리고 4파이, 자 6파이, 그리고 조금 더 늘릴까? 7까지니까 자, 쌤이 7파이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 자, 얘가 2파이가 되고요. 자, 얘가 4파이가 되고 그리고 얘가 6파이, 그리고 얘가 7파인 거야. 그럼 하나씩 해보면 n이 지금 4일 때, 자 n이 4일 때입니다. 그럼 정의역의 구간은 x는 0부터 해서 4파이까지 올 거라고. 근데 그때 y-값은 자 n이 4니까 4분의 3이죠. 그쵸? 4분의 3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1보다 약간 작으니까 이쯤 라인에 대충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쭉 가겠죠? 근데 나는 4파이까지만 살펴보면 돼. 그럼 여기까지 교점을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그럼 알 수 있겠네. n이 4일 때 a4 이렇게 하면 4개가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만약에 n이 5가 된다? 자, 이렇게 5 이렇게 하면 x는 0보다 크고 그리고 5를 대입했을 때 5파이까지 오겠죠. 자, 5파이라고 하면 그리고 y-값은 5분의 3이 된다고. 자, 5파이는 지금 여기까지잖아. 그리고 좀 작아지겠죠. 분홍색보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본다고요. 쭉 이렇게 해서 5분의 3을 딱 그렸어. 그럼 5파이까지 살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죠? 그래서 A5는 6개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6일 때 그대로 합니다. 자, n이 6 이렇게 하면 자, x는 0보다 크고 그리고 6파이보다 작다고. 그럼 6파이는 여기까지 온다고. 조금 더 내려오겠죠? 자, 내려오게 돼.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을 때 6파이까지라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교점은 카운팅이 안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똑같지. 그래서 A의 6 또한 6개가 된다. 자, 마지막 7파이가 된다면 자, n이 7이 돼서
여기에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7파이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면 7분의 3이니까 더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온다고. 쭉 조금 더 내려왔어요. 7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 카운팅이 다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고. 자, A7은 8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얘들을 다 더하라는 거잖아요. 자, 6, 12, 18, 26. 그래서 2번의 답은 26 해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하나씩 그려보서 생각해 보세요. 라는 게 2번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부위표를 칩시다. 자, 조금 이제 쉽지 않았죠. 자, 지금 수열 AN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건 이제 표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조금 많이만 나오는 패턴인데, 직전 항을 알게 되면, 즉 AN을 알게 되면 두 번째 AEN하고 A의 EN 플러스 1까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를 만들어내죠. 일명 가지치기. 수영도로 해주면 좋아. 자, 이렇게 하나가 두 개를 만들어낸다. 수영도. 그러면 첫째 항부터 63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요 63번째 항은 조금 전에 했던 7번째 항까지 합하고의 차이점이 있겠죠. 7번째까지 합 정도는 그냥 하나씩 계산해봐 이런 뜻이지만 이걸 63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이 문제 안에 반드시 뭐야? 수치가 크면 규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첫째 항부터니까 A1 그리고 A2 이렇게 쭉 해서 A의 63번째 항까지 더했는 걸 내가 구하고 싶은데 사실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은 한 20번째 항이 1이야 라고 던져졌기 때문에 양쪽을 다 살펴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럴 때는 앞으로 가봐야겠지. 처음부터 어떻게 펼쳐지는 스토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봅니다. 자, 따라서 1단계는 A에 지금 20번째 항이 있어. 그럼 누구를 이용해서 앞에 걸 판단할까? 얘를 이용해서. N 대신에 10을 대입한 거니까 10번째 항에서 빼기 1을 했는 게 문제에서 1일 거야. 그러면 10번째 항은 2가 되는 게 분명하죠. 이렇게 찾아준다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10번째 항이 나왔어요. 자, 10번째 항이 딱 나왔으면 5번째 항 그리고 빼기 1일 거야. 근데 얘가 2였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5번째 항은 3이 됩니다. 이걸 찾은 거야. 또 똑같아요. 5번째 항은 얘는 좀 특이하게 첨자가 홀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돼. N 대신에 2를 넣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2배의 A2 그리고 플러스 1 했을 때 얘가 3이었어. 그럼 알 수 있는 거는 A2는 1입니다. 찾을 수 있겠죠? 자, A2 이렇게 하면 얘는 위에 있는 가족권을 이용하면 첫째 항에서 1을 뺏는 거 얘가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첫째 항은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첫째 항을 찾은 거야. 여기에 얘가 2였던 거지. 자, 찾은 거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알면 그 다음 두 개를 알 수 있으니까 가지치기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 자, 그게 2단계야. 그래서 2단계를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과연 63번째 항까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잘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천천히 해볼게 봐. 첫째 항이 선생님 지금 2라는 걸 얻었어. 그럼 얘 두 개에 의해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선생님은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하겠어? 자, 교재 보세요. 두 번째 항은 N 대신에 1을 대입한 거니까 가에 의해서 첫째 항에서 1을 뺀 거라고. 그래서 위에 거는 1을 빼고 밑에 거는 2배에서 더하기 1하고. 그럼 얘는 2 되죠? 자, 1 되지? 그리고 2 곱하기 2 더하기 1하면 얘가 얼마 될 거예요? 지금 5가 될 거야. 두 번째 항은 자연스럽게 자, 네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네 번째 항은 여기서 1이 빠진다고요. 그죠? 그럼 이게 0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자 A5는 나 조건에 2를 대입하면 2배의 A2에다 더하기 1이라고. 그래서 2 곱하기 1 더하기 1하면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천천히 해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 여섯 번째 항하고 일곱 번째 항을 찾을 수 있어. 자, 여섯 번째 항은 1이 빠진다고요. 4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더하기 1 하면 11이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8번째 항, 9번째 항. 그리고 얘가 만드는 거는 10번째 항, 11번째 항. 6번째 항이 만드는 건 12번째 항, 13번째 항. 그리고 7번째 항이 만드는 건 14번째 항과 그리고 15번째 항을 만들 거라고. 자, 제가 분홍색으로 쓴 이유가 있겠죠. 자, 얘는 지금 뭐냐면 1이 빠져, 그지? 그리고 2 곱하기 0 더하기라면 1. 그리고 얘 같은 경우 1이 빠져요. 2. 그리고 2 곱하기 3 더하기라면 7. 얘 같은 경우는 3이 되고 얘 같은 경우 2 곱하기 4 더하기 1, 9죠. 자, 1이 빠져 10.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1, 22. 거기서 1을 더하니까 23이 된다고. 자, 63번째 항의 정체가 뭘까요? 얘가 A15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을 거야. 큰 게 뭐죠? A의 31번째 항. 그리고 31번째 항이 만들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여기 A의 자 62번째 항.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하면 A의 63번째 항. 맞아요? 그치? 여기 있다고.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얘들을 쭉 더하라는 의미일 텐데 그냥 더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어떤 같은 단계를 살펴본다고 쌤이 이렇게 단계를. 그러면 이 라인에 있던 항의 합은 2. 덩어리가 그냥 규칙인 거야. 그리고 1 더하기 5 하면 6이죠. 이 라인을 다 더하면 7, 18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 공비가 3인가? 이 라인을 쭉 더했을 때 3 곱하면 54가 나오면 참 좋겠네. 9, 그리고 12, 21, 그리고 31, 54. 확신을 가지는 거야. 아, 그러면 얘들을 쭉 더한다. 결국 첫째 항부터 63번째 항을 다 더한다는 뜻은 이것들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데 항수가 몇 개지? 한 덩어리가 더 있고 한 덩어리가 더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아,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3-1분의 첫째 항 2에다가 공비 3의 항수승 6개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728이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하나씩 그대로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거야? 같은 라인이 하나의 규칙이 된다. 그게 3번 문제였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조금 특이한 문제였어요. 그죠? 자, 하나가 둘을 만든다. 그러면 항상 수용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4번은 자 27번 문제인데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1등급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중요해서 아마 여기에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한 번 더 하시려고 넣으신 것 같은데 결국 소고지. fx가 이렇게 되면 결국 fn과 fn 플러스 1입니다. 그죠? 그러면 k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얘하고 얘 사이일 것 같은데 fn이란 뜻은 그대로 n을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n제곱 그리고 플러스 n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얘보다 크고 fn 플러스 1은 요 식에다 1을 더하면 될 거야. 그지? 자, 따라서 n제곱 그리고 플러스 n에다가 더하기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K라는 정체는 사실 정의가 있다고. 요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K의 값을 AN으로 합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만들 수 있지. 내가 구할 수 있는 이 AN은 얼마일까요? N제곱 플러스 N은 분명히 정수일 텐데 그 정수에다 3분의 1을 더했는 녀석보다는 작고 그리고 그 정수에다가 3분의 1을 뺀 녀석보다는 크기 때문에 결국 정수는 n제곱 플러스 n이겠죠.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얘는 n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된다고. 학생들이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이게 1단계라고요. 그리고 2단계는 소구가 들어가 있죠. 자, 시그마에 그대로 넣어보세요라고 하면 자, 시그마 들어가고 n이 1부터 그리고 100까지 an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자, n으로 셈 묶어주면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가 그 유명한 뭐예요? 자, 시그마 계산 원칙 기억나십니까? 뒤쪽에 만약에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소거다. 부분 분수 분해다. 그래서 자, 요거를 여러분들 혹시 공식을 자, a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뺏는 거분의 1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앞에 거분의 1에서 빼기 뒤에 거분의 1을 하세요. 요게 원칙이죠. 그리고 자, 3개짜리도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맨 뒤에 거 C에서 A를 뺏는 거분의 1이고 그리고 앞에 거 자, A 곱하기 B분의 1 요거 하시고 그리고 빼기 중간 거 곱하기 뒤에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증명은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요 식은 통분을 가로 안에 걸 시켜보세요. 여기 C를 곱했고 여기 A 곱했잖아요. 그지? 근데 얘가 없어지지. 자, 결국은 똑같아진다고. 증명은 이렇게 일단 하시면 3개짜리도 하셔야 돼. 자, 그대로 계산한다. 분모에 문자가 있다. 그럼 부분 분수 분해로 할 거야. 따라서 시그마 n = 1부터 해서 100까지를 그대로 가시고 요 공식을 쓰면 되죠. n 플러스 1에서 n을 빼지.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뒤쪽에서는 앞에 거분의 1이니까 n분의 1에서 그리고 빼기 뒤에 거분의 1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을 그대로 슉 빼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속어 때문에. 그래서 첫째 항 1 넣습니다. 1 빼기 2분의 1. 자, 시그마니까 더하기. 자, n 대신에 2를 넣습니다. 2분의 1에서 빼기 3분의 1을 집어넣어. 자, 쭉 갑니다. n 대신에 100을 넣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에서 그리고 빼기 101분의 1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여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게 소거된다고. 그러면 남는 것 자체는 얼마 되죠? 자, 1 빼기에 101분의 1이 돼서 내가 원하는 답은 101분의 100이 되겠죠.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201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우리가 시그마를 선생님이 했을 때 이런 말들 했었어. 시그마 계산 원칙이라고 해서 자, 계산 원칙 기억나요? 자, 총 4가지. 자, 첫째, 시그마 뒤쪽에 K에 관한 다항식이 있다. 시그마 뒤쪽에 K에 대한 다항식이 있다. 뭐 2차식, 1차식, 3차식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자, 시그마 K 공식, K 제곱 공식, K 세제곱 공식, 그리고 특별한 공식 선생님이 개념에 정리해 줬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그마 뒤쪽에 자, 지수의 K가 있다. 지수의 K가 있다라고 하면 그 유명한 뭐죠?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으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다. 이게 시그마 계산 원칙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자, 시그마 뒤쪽에 분모에 K가 있다. 자, 지금 이 문제죠. 분모에 K가 있으면 목적은 반드시 누구를 위한 거다? 수학은 속어다. 속어. 속어를 위한 거야. 간략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부분 분수 분해. 자, 부분 분수 분해 공식이 있었고 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럴 때는 기타라고 해서 선생님이 시그마의 정의대로 나열을 해서 규칙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덩어리가 규칙이 있거나 또는 주기라는 규칙이 있을 거다. 요게 계산 원칙에서 했던 겁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떴을 때 아, 계산 원칙에 내가 3번이구나. 이렇게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게 바로 기출문제의 의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5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